이 불빛에 비춰가지고 이게 그렇게 지금 이게 지금 요 뒤에 요게 보이는 이걸 왜 해놨냐면은 줌으로도 이게 보이죠, 그죠? 이게 우리 저 세계적인 감독 진 감독께서 이 사진을 가져온 거예요, 사진을. 그래서 여기 보면 요 반짝이는 게 요게 뭐냐면 여기 등대입니다, 등대. 이게 일출인가? 일출이겠죠, 그죠? 일출 전에 여명 시간. 그래서 이게 일출이 여기 부산의 앞바다에 그 등대를 찍은 건데, 그 해가 뜨기 전에 그 매직 아워다 해가지고 해가 뜨기 직전에 어떤 여명의 상태의 어떤 나는 요런 게 실제로 제가 보진 않은 것 같은데 굉장히 그 빛깔이 지금 보면은 여기가 바다고 이게 하늘인데 하늘하고 바다가 거의 똑같아요, 그죠? 그리고 여기 중요한 게 이 색 자체가 이게 이걸 뭐라 그러나 푸르다 암청색이라나 암청색이죠. 금푸른. 이게 우리 국선도 저기 마크하고도 좀 비슷해요. 저기 뒤에 보이죠, 그죠? 저 색깔하고 여기 화면상에 보면은 저 색깔, 이 색깔이 여기 비슷하게 나오죠. 그 요게 해가 뜨기 전에 어떤 타임에 요런 색이 나는 시간이 있대요. 그때에 등대에 반짝이는 거 여기를 탁 찍었는데 굉장히 그날 우리 도장에 있었던 분들은 잘 아시지만은 요 사진에 이 전시회 하는 데에 거기 팜플렛을 아침에 새벽 타임에 가져왔었어요. 근데 이 그림 같죠, 그죠? 근데 그날 온갖 기적적인 일들이 다 생겼어요. 이 아침에 요 어떤 사진부터 해가지고 편지도 있었고, 그 다음에 거의 피날레는 거의 우리 요 수련하는 이렇게 결정이 되는 이게 거의 한 1시쯤에. 그래서 그 모든 기적적인 어떤 일들이 요 사진에 아침에 출발이 됐었어요. 그래서 전시회가 이제 끝나고 이제 이거를 구입해가지고 우리 도장에 기증을 했는데. 이런 일들이 이걸 이제 징조라기도 하고 어떤 상이라기도 하고 우주라든지 우주는 신은 입이 없죠, 그죠? 말을 못해요. 김일보 선생이 정역에도 서두에 보면은 그런 이야기 해놨죠. 천지는 말이 없다. 그러나 일부는 천지를 대신해서 김일부가 말을 한다. 그래서 천지는 그러면 어떻게 말을 하느냐? 상을 보이죠. 상. 징조를 보이는 거예요. 탄원 스님도 천지가 상을 보이는 거를 읽었죠, 그죠? 그래서 월정상과 거기에 개미들이 자기들끼리 물고 죽이는 수백 마리, 수천 마리가 자기들끼리 며칠 동안 계속 뜰에 개미들이 서로 막 물고 뜯고 죽이고 해가지고 수백 마리가 죽어가더라는 거예요, 며칠 동안. 그걸 보고 6.25 전쟁이 일어나겠구나. 시간까지 6월 25일날 새벽 시간까지 딱 그걸 하고 거기에서 자기가 통도사 백년암이 아니고 백운함은 저 위에 있는 거고 백년함은 그 밑에 있거든. 통도사 뒤쪽에. 그쪽에 자기 환경 번역하는 걸 다 옮기죠. 그래서 이제 천지는 말이 없으나 말을 어떻게 하느냐? 징조, 상으로 말을 하죠. 이런 게 오는 것도 우리한테 오는 것도 천지가 우리에게 주는 그런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저는 이게 그 예사의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아무 생각 없으면은 그럴 수도 있지 그거지만은, 그러나 이게 내가 배웠던 역학적인 거라든지 내가 배웠던 공부라든지 이런 것들에 종합적으로 해서 이게 어떤 의미가 있겠고 지금부터 어떤 일들이 벌어지겠구나, 또 우리가 어떤 준비를 하라는 거구나 하는 것들을 읽고 거기에 대비를 하는 거예요. 이게 공부거든요. 타는 스님 늘 예언이랄지 내지는 미래적인 이야기를 하셨던 것도, 그래서 내가 늘상 좀 흥분하고 비판하는 게, 말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말은 입이 다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엉터리 이야기 누가 맞는지는 몰라. 근데 일반적인 사람들이 판단하는 건 뭐냐면은, 그럴싸하게 말하는 사람들, 말 주변이 좋은 사람들, 말을 잘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한테 혹 넘어가. 근데 진실은 뭐냐? 진실은 그때 당시에는 알 수가 없지. 진실은 언제 밝혀지느냐? 그 미래에 밝혀지는. 그러니까 현재에 이렇다 저렇다 하는 것들이 어느 게 맞는지 사람들이 현혹하죠. 그러니까 사이비들이 활동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미래의 어떤 이야기에서는 미래가 되면은 명확하게 갈라져요. 명확하게 드러나는 거지. 누가 맞는 이야기라는 게. 타는 스님 같은 경우도 나는 지금보다 미래에 더 유명해질 거다. 미래에 내가 더 인정을 받을 거다. 그런 이야기를 항상 하셨대요. 왜냐면은 여기 우리 스님도 들어와 계시지만은 이게 이제 그 미래에 대한 이야기나 이런 것들은 그 불교의 어떤 그런 게 아니라고 하잖아요. 불교 쪽에 어떤 그런 얘는 미래에 예언하고 예지하고 이런 게 없거든. 그러니까 이제 다른 스님들이 이제 많이 비판도 하고 그런 거 하지 말라고 많이 비판도 했죠. 근데 이제 그렇게 항상 수업의 말미에 이야기했던 것들이 거의 다 맞아떨어지고, 특히 지금 북극의 빙하가 녹는 것, 이런 것들은 그야말로 어마어마한 일이죠. 그리고 지금 어제도 JTBC에서 탄소 배출이라든지 싱크홀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들을 하던데, 탄소의 어떤 배출이나 이런 것도 문제가 되지만은, 그러나 지금에 일어나고 있는 것들은 그거보다는 북극의 땅이 뜨거워지고 있다. 북쪽에 있는 땅이. 그래서 빙하가 녹는 거고, 그거는 뭐냐? 그 정력에서 이야기하는 것. 그 땅 밑으로 2007지라는 27화의 음화죠, 그러니까. 7은 양화고, 2는 음화거든. 그 음화가 그 북극의 땅 속으로 들어가서 그 땅을 녹이기 때문에 그 빙하가 녹아서 내려온다. 그게 지구에는 어떤 처녀가 성숙이 되는 그런 그거다. 그래서 고통이 있다. 고통이 지나면은 지구는 성숙이 되고, 그 속에 사는 사람도 똑같은 변화가 일어나고, 우주도 똑같은 변화가 일어난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많이 했죠, 그죠? 했는데, 그때 딱 1년 전에 우리 누 바이러스 처음에 딱 나왔을 때, 일주일 정도 지났을 때 내가 이야기했죠, 그죠? 이제 코로나는 이걸로써 점차 없어질 거다. 그 뒤에 세계 경제가 난리가 났었죠. 또 확산이 되고 온갖 전망이 다 나왔죠. 그러나 지금 다음 주에 우리가 실내 마스크까지도 이제 벗는다 하는 정도까지 왔죠, 그죠? 그러면은 이제 앞으로 바이러스의 어떤 이런 것들은 어떤 경고적인 이런 거고, 그러면 앞으로 올 거는 뭐냐? 내가 늘 이야기하듯이 우주의 기운이 바뀌는 거에 의한 사람들이 어떤 굉장히 크게 다치는 이런 죽는, 타는 스님 같은 경우는 70%가 죽는다, 60%, 70% 이야기했는데, 청산 선사님은 한 30% 정도가 죽을 거다 하는 이야기예요. 딱
우리가 2주 정도 됐는데 2주 전에 우리가 그 여기 강의가 끝나고 청산선산인 거죠. 계묘년부터 4년간 본격적으로 이제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그런 우주의 변화가 시작이 되는 해라서 왔다. 굉장히 큰 이야기죠, 그죠? 충격적인 이야기인데. 그러나, 나는 이제, 그럴 거다는 미리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고, 원래부터였던 그거다는 수없이 많은 이야기를 하고 준비도 많이 했고, 이게 온 것도 그런 영향이 있고, 이게 뭐예요? 이게 결국은 암흑 속에서 여명이 틀 때 이게 등대거든.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요, 그죠? 캄캄한데, 이 등대 보고 가는 거거든. 그게, 물론 이제, 이 전시에서 이게 구입해가고 우리한테 기증을 했지만은, 그러나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에게 맡겨진 역할이 나는 이거라고 보는 거예요. 그런 준비를 많이 했고. 나는, 역시 이게 준비를 이제부터 시작이 되는구나. 되게 막 심각하게. 딱 맞아 떨어지는구나. 그러고 그 며칠 뒤에 이제 2주 딱 뒤에 이 그림이 온 거예요. 이 사진이. 그렇습니다. 결론은 항상 똑같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고 수련을 열심히 해야 됩니다. 시간 혼해과학 오늘 먼저 할게요. 오늘 혼해과학이 제일 비중이 크고 중요하기 때문에 혼해과학을 먼저 하겠습니다. 여기 혼해과학 책 126페이지 책이 없으셔도 그냥 들으시면 됩니다. 내가 한번 좀 읽어보시라고 했는데, 다들 보셨을 거예요. 보시니까 좀 어떻게? 부분들은 읽으면서 그 말 자체도 이해를 했었잖아요. 여기는 말 자체가 조금 이해가 좀 아직 안 돼서. 말이 이해가 안 돼. 네. 일단 굉장히 내용들이 과학적이다. 과학적이다. 네, 굉장히 논리적이고 과학적이면서 예적 심리 기반을 이렇게 분류를 한다는 자체가 굉장히 좀 경이로워. 전에 수련을 하는 과정에서의 좀 풀리지 않은 부분들을 이걸 보면서 조금 어느 정도는 약간 좀 이해되는 그런 계기가 되고 또 암성, 동성, 선성까지도 분류해가지고 거기다 분류하고 또 처음을 저도 이런 내용 여기서 처음을 접하기 때문에 좀 어렵기도 하지만 이게 마음이란 부분에 들어가서 감성하고 이걸 분석하기에는 정말 타고난 것 같아요. 이 마음이라고 뭉뚱그려서 이야기하면은 조금 모호하고 뭔가 이렇게 전체적으로 조금 구분이 안 되는 부분이 이 부분을 오늘 이 좀 공부하게 될 이 부분을 갖다가 읽어봄으로써 좀 구체화시켰고 그냥 마음이 아니고 어떤 기능을 하게 되는 부분 또 감성, 자아 이런 부분을 구체적으로 지켜서 좀 더 마음에 대한 이해가 좀 넓어졌다고 생각해요. 예전에 이 글을 한번 읽었는데 전혀 다가오질 않았는데 아까 이거 체험이 있고 난 뒤에 이거를 썼다는 게 느껴졌다라고 국단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체험을 하고 난 뒤에 이해가 된다는 식의 표현이 아마 좀 더 이 글을 다가가는데 좀 적절한 필요가 있습니다. 오케이. 새벽에 누가 유튜브에 댓글을 올려가지고
그 댓글을 보고 지울까 하다가 그냥 놔뒀는데, 그 뭐냐 하면은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예전에 그런 사람들이 댓글 달면은 다 지웠는데 이번에는 지우기에는 조금 부족하고 놔두기에도 어중간하고 해서 그냥 일단은 내가 고민을 더 해보자. 내가 주로 지우는 그 댓글들이 뭐냐 하면은 말도 아닌 소리 하지 마라, 이런 거. 다 마음이야. 그런 쪽이고, 요번에 거는 그거하고 비슷한데 조금 더 진지하고 조금 더 길어요. 결론은 뭐 다 마음이 짓는 거다, 다 이런 게 다 마음에 짓는 거니까 이런 거에 뭐라 해야 되나, 집착하지 마라, 뭐 이런 거라. 그게 이제 소위 내가 늘 이야기하는 그 불교를 선이랄지 간화선이랄지 내지는 어떤 불교랄지 공이랄지, 특히 공의 병이라고 하죠. 이런 거가 잘못 받아들인 나쁜 결과죠. 물론 이제 화두라든지 우리 이런 참선이라든지 이런 수련이 정말 굉장히 상근기의 어떤 수련법이기는 하죠. 그러나 그게 이제 그 중간에 과정 없이 다 마음이 짓는 거고, 책이 공이고 공이 책이다 고 해서 모든 것들을 다 공이라고 가버리면은 이제 그런 결과가 생기는 거예요. 다 공이라. 그런 게 이제 티베트의 어떤 그런 경전들에서는 공의 병에 빠지게 되면은 어떤 부처님이 가서 교육을 하더라도 절대 구제를 못 한다, 이런 거죠. 이게 다 마음이라. 마음 하나만 끝나는 거야. 석가모니 부처님이 가서 야, 이 사람은 그게 아니다 하더라도 안 받아들이는 거지. 다 공인데 니도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라, 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짓은 똑같아. 뭐 온갖, 이번에 뭐 해인사 그 건들이 또 어제도 뉴스에 나오고 이러는데 그야말로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그냥 말이 안 돼. 그 현흥 스님이 누가 안다 했는데 누가 안 됐지? 어제 만났던 사람이 잘 아는 사람이거든. 그 사람이 뭐 하는 이야기 들어보고, 예전에도 한번 어디 무슨 탐사에 한번 나왔는데 그때는 뭐 얼굴 가리고 나왔는데, 그때도 하여튼 그 스님이 룸사롱의 최대 고객이라고 그러면서 그래도 그 스님이 대단하시다고, 항상 3시 딱 되면은 딱 일어나는데 새벽 3시까지만 딱 먹고 딱 일어나가지고 그 룸사롱 주인이 인터뷰가 나왔더라고. 그래서 그 양반 얘기가, 스님이 정말 대단하신 게 항상 새벽 3시는 이후는 절대 안 넘긴대. 새벽 3시까지만 딱 먹고 온갖 짓 다 하고 하여튼 새벽 3시면 되면 정확하게 일어나가지고 딱 가시는데 새벽 예불은 정확하게 지키시는 대단한 분이더라고. 그때도 하여튼 문제가 됐었는데 그 뒤에 뭐 저 행사에 주지스님까지 하시면서 이번에 또 그런 큰 사고를 치는데 이제 아예 잠적을. 그런 게 뭐냐 하면은 나는 그렇게 봐요. 그냥 그런 사람들이 그런 버젓이 그런 글을 절에서 그 높은 직위에서 할 수 있게 된 거는 뭐냐? 그 어떤 공이라든지, 그죠? 이런 사상들. 특히 이제 우리나라의 얘는 현대의 어떤 이렇게 미친 가장 큰 영향이 경허스님이죠. 경허스님의 제자들, 뭐 망공, 해월, 수월, 그 다음에 하남 스님이라든지 이런 어떤 우리나라의 이 현재의 조계종의 어떤 그런 가나선의 어떤 큰 어떤 출발점의 현대 불교에서 어떤 이런 게 그 큰 맥은 거의 경허스님에서 다 경허선사에서 내려오는데, 그 스님이 이제 뭐 술도 드시고 또 이렇게 환속도 하시고 뭐 여러 가지들을 많이 해놓으니까 그게 이제
그 밑에 그 제자 스님들은 정말 뛰어난 제자들이 많았죠, 그죠? 그 뭐 망공스 그 하남 스님 같은 경우에도 판우 스님의 그 스승님 계시잖아요. 근데 이제 그 안 되는 택도 아닌 사람 그 스님들은 이제 그 파격적인 어떤 행위에만 집착을 하는 거예요. 이게 그 마음이라 그러는 게 모든 게 마음이다고 해버리게 되는 어떤 그런 뭉뚱거려 가지고 가버리는 어떤 이런 것들의 이때까지 한계적인 것들을 이 마하라지의 이 책이 정확하게 밝혀납니다. 그래서 126페이지 첫째 보면은 자 마노마야 코시아 감성체라는 거죠. 그게 내적인 심리기관인데 그 뭉뚱거려서 우리는 마음이라 하죠. 이 마음이라는 게 처음에 어떻게 되냐? 우주의 근본 자성, 이게 뭐 공이라고 할 수도 있고, 우주의 어떤 그 원초적인, 태초적인 어떤 그 신이라고 할 수도 있고, 거기에서 그 어떤 빅뱅이라든지 그런 거에 의해서 균형이 탁 깨지 파괴돼가지고 처음으로 나타날 때 어떻게 나타나냐? 커다란 실제 원리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커다란 실제 원리. 그 실제 원리가 뭐냐 하면은 사트바적인 거, 라자스적인 거, 타마스적인 거, 이런 식으로 딱 나타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거기에서 나온 게 그 큰 실제 원리에서 파생돼 가지고 나오는 게 네 가지의 심리의 마음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그게 갈라진다는 거예요. 첫 번째가 뭐냐? 생각하고 공상하는 심리적인, 감성적인 거. 두 번째는 뭐냐? 감성을 통솔해서 판단, 결정을 내리는 지성적인 거. 세 번째는 뭐냐? 자아의식으로서의 자아. 그 다음 네 번째는 뭐냐? 기억이라든지 감정을 생기게 하는 심리작용의 근원으로서 마음이라는 거. 이게 네 가지의 어떤 우리가 통상 이야기하는 뭉뚱그려서 이야기하는 그런 마음이라는 게 실질적으로는 그 분석해 들어가면 네 가지로 이렇게 갈라진다는 거죠. 그리고 그 네 가지가 갈라지는 게 그 안에서 이 어디에서 역할을 하느냐? 머리 쪽에서 우리가 소위 뭐 이 브라흐마라는 자리 이쪽에서의 그 네 가지의 마음이 작용들을 하는데 그 구체적인 작용들을 하는 모양, 색깔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마음을 정확하게 그림으로서 밝혀낸 거예요. 이분이. 그래서 내가 늘 이야기하지만 이런 위대한 책은 이 책 외에는 절대 없다. 마하라지가 이런 깊은 마음의 어떤 그 안에 일어나는 작용을 정확하게 보고 그림으로서 색깔로서 표현한 최초의 책이죠. 세계에서. 그래서 또 중요한 거는 이때까지는 처음에 이제 육체적인 거에 대해서 했잖아요. 우리가 그죠? 식물체라 그러죠.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기로 되어 있는 거. 그걸 뭐라고 해요? 생기체. 기로 되어 있는 것들에 대해서 했죠. 그죠? 그래서 육체를 하면서 또 우리가 기억해야 될 육체를 하면서 생기체로 넘어가기 전에 뭘 또 했죠? 뭘 한 건데? 쿤달리니에 있어요. 쿤달리니. 쿤달리니라고 하는 게 육체와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지만은 육체와 분리되어 있지 않다. 육체하고는 다르다. 그러나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지만은 육체하고 쿤달리니하고 육체에 딱 있는 게 아니다. 쿤달리니의 차크라라고 하는 게 차크라라고. 그래서 육체에 공부한 다음에 그 다음에 공부는 차크라, 쿤달리니와 차크라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했잖아요. 그죠? 그거를 통과를 해서 공부가 되어야 기운으로 된 생기체, 기로 된 것들을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아사나라든지 국선도의 어떤 그런 행공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몸의 어떤 그런 수련을 하면서 쿤달리니가 각성이 되고 차크라라 그러는 게 우리가 인식이 되고
빛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보게 되면서 아 이게 기운으로 돼 있구나, 생기체로 돼 있구나 하는 것들을 육체 안에 있는 몸에 대해서 우리가 체험하게 되는 거죠. 아까 이야기대로. 그러니까 뭐 위에는 뭐 위에 또 그 기운이 다 똑같은 기운이 아니고 소화를 관장하는 기운도 있고 이 위로 또 하는 기운도 있고 밑에 아파나 기운, 배설 하는 이런 쪽의 기운으로 또 구분이 다 나눠지는구나. 이렇게까지 알게 되죠. 그 다음에 단계에서 지금 뭐냐? 이 감성체에 대한 거, 마음에 대한 거. 이 사실 어렵지. 이 어려운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게 대단한 거죠. 여기에 대해서 이 책 외에 다르게 이렇게 설명되어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냥. 그죠? 그냥 마음이, 다 마음에서 짓는 거다. 마음의 안에 있는 진짜 나에 집중해야 되는데, 이 정도지. 이분은 그 마음이라는 게 정확하게 이렇게, 그, 어디에서 출발이 되어서, 어디에서 어떻게 작용을 이렇게 한다. 그리고 우리가 집중하면은 그 작용을 하는 거 우리가 볼 수 있다. 그 작용하는 걸 볼 수 있어야 비로소 나중에 진짜 나에 대해서 보게 되고 체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결국 이제 우리가 이분도 여기에서 이런 공부들 하는 이유가 뭐냐? 우리가 바가바드 기타라든지 요가난다의 어떤 레슨이라든지 그런 거에도 계속적으로 강조하는 목적이 뭐냐? 우리가 육체가 이게 다가 아니다. 육체가. 육체 안에는 기운으로 된 몸도 있고 또 이런 마음으로 된 감성체도 있고 또 지성체라는 게 있어요. 네 번째는 지성체라는 게 있고 마지막이 뭐냐? 환희체. 그게 진화라. 거기까지. 그래서 이분은 보통 이제 세 가지로 분류를 하는데 이분은 5가지의 몸으로 분류를 하는 거예요. 마지막에 환희체가 진짜 나라는 거지. 그래서 그거를 그냥 모든 게 마음이고 다 나가 아니야 이런 게 그게 아니고 그렇게 하다 보면은 그게 관념적인 거거든. 관념적으로 다 공이고 색이고 내가 이게 다 짓는 게 마음으로 짓는 거고 마음으로 짓는다고 하는 그것도 마음이라. 그게 또 관념이거든. 그죠? 그렇게 해가지고는 내가 진짜 나한테까지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맨날 잡다한 짓들을 벌이는 거야. 깨달았다면서. 잡다한 하는 짓은 똑같아. 이런 앞뒤 안 맞는 것들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분이 이야기는 체험을 완전하게 해야 그렇다고 해서 진화가 그럼 금방 체험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출발이 어디서? 육체도 알아야 돼요. 육체 안에 있는 쿤달리니와 차크라의 각성이 되어야 되고 그게 되어야 그 안에 있는 생기체, 기운으로 된 몸을 볼 수 있고 기운으로 된 몸에 계속 집중해서 보다 보면은 마음이 작용하는 것도 그 기운으로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보이면은 그 다음에는 뭐냐? 그 전체를 컨트롤하는 지성적인 몸을 또 체험하게 돼요. 그 지성적인 몸이 내가 완전하게 알게 된 그 뒤에 마지막에 진짜 나를 보게 된다는 거라. 그냥 막연하게 육체가 이게 내가 아니고 진짜 나는 따로 있어. 요 한두 마디 외에 그걸 정확하게 설명하는 데는 거의 없잖아요. 그죠? 그러나 이 책은 너무나 자세하게 표현하고 있다. 그래서 이 책이 위대하다. 그냥 다 마음이 짓는 거야. 이걸로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분은 자기가 실제로 체험한 걸 그대로. 그래서 이 책에 우리가 배울 게 많다는 거야. 자, 인간의 육체가 어떠한 과정을 거치면서 창조되어 온 건지에 대해서 조사해 봐야 된다. 그래서 인간의 육체라는 게 어떤 과정에서 했는지를 쭉 거슬러서 내가 알아야 그것도 설명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했던 이야기는요, 절대자 브라만. 이 절대자라는 그 브라만, 이게 항상 의식하고, 항상 존재하고, 지극한 항상 지복이 넘치는, 그게 절대자 브라만이에요. 그 절대자 브라만이 전지전능하죠, 그죠? 그리고 만유의 근원이고, 영원히 존재하고,
대우주에 편재하고 있는 대생명인데 그게 시간과 공간, 거기에 인과관계라고 하는 여러 모양을 취해서 그것이 처음에 출발을 해서 창조 영역으로 올 때는 선성과 동성과 암성이라는 세 가지 그 품성의 조화를 이루면서 갈라진다. 이게 사토바적인 거, 라자스적인 거, 타마스적인 거. 이 선성과 동성과 암성이라는 게 이거는 정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거는 물론 이분이 마하라지가 처음에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이게 뭐 그 인도의 기존의 샹키아 철학이라든지 그런 데에서 항상 하는 이야기죠. 이게 뭐하고 연결되냐면은 한국의 천부경하고 딱 연결이 돼요. 한국의 천부경이 요 이야기라. 한국의 천부경이 뭐냐? 일시무시 이렇게 나가잖아. 일이다 그러는 게 시작이 되지만은 시작이 된 게 없는 일이다. 그걸 뭐냐? 처음에 무에서 공에서 딱 출발이 돼가지고 그 하나라 그러는 게 보이지 않지만은 하나라는 게 어떤 그 출발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사람이 볼 수 있는 거로 나타날 때는 유형적인 거로 나타날 때는 세 가지로 나타나요. 석삼극 무진본 이렇게 하거든. 일시무시 석삼극 무진본 세 개로 나눠진다는 거예요. 1에서 2로 가는 게 아니고 1에서 세상으로 나타날 때는 3으로 갈라져. 이게 천부경의 핵심이에요. 그게 뭐냐? 인도에서 이야기하는 이거라. 사트바적인 라자스의 타마스의 선성우의, 동성우의, 암성우의 되는 거죠. 그게 천부경에서 하는 이야기랑 똑같아. 결국 이게 똑같다는 건 뭐냐? 세상이 우주가 그렇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 뭐냐? 이게 바로 사람이라. 사람이 뭐냐? 천지인이듯이 정기신의 원리도 그게 똑같은 거라. 하나로 되면은 하나는 무조건 세 개로 나와요. 하나가. 사람이 하나로 되는 거지만 사실 이게 세 개라. 아래가 있고 위에가 있고 중앙에 있어. 뭐든지 하나가 생기면은 세 개의 극으로 나눠요. 세 개. 원자도 똑같은 거잖아. 원자. 가장 미세한 세포가 원자잖아요. 그죠? 원자가 어떻게 돼? 핵이 있지, 핵이. 원자에 핵이 있고, 원자 핵을 주위를 돌고 있는 전자라는 게 있어. 전자라고 하는 건 마이너스인 걸 띄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뭐냐? 원자 핵 안에는 양자가 있고, 중성자가 있어. 양자가 뭐냐? 플러스라. 중성자가 뭐냐 하면은 그게 신이라, 공이라, 중앙의 역할이라. 마이너스 플러스 중앙에는 신이라. 정이고 기고 중앙이 신이라. 모든 것들은 이게 3의 구조로 다 되어 있는 거야. 그죠? 제일 아래는 뭐야? 암성이. 제일 위에는 뭐냐? 동성이. 중앙에는 뭐냐? 사트바지. 똑같아. 이게 천부경에서 이야기하는 거랑 이분이 이야기하는 거랑 기가 막히잖아.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게 고맙지. 대한민국에서 안 태어났으면 천부경에 이게 이렇게 되고 국선도의 천지인의 정기신에 이게 이렇게 되고 이걸 어떻게 알겠어? 그죠? 그러니까 대한민국에 탄원선이 이야기했듯이 맡겨진 역할이 있다. 역할이 뭐냐? 또 내가 만약에 그 국선도나 또는 크리아 요가라든지 내지는 이런 것들을 내가 경험하지 못했으면 어떻게 이걸 알겠어요? 그러면은 이게 우리한테 그냥 왔겠어? 이 그림이? 그죠? 절대 그냥 안 왔어.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한테 맡겨진 역할이 있다. 결론은 열심히 공부해야 되는 거지만은 더 열심히 해야지. 그건 뭐냐? 앞으로 올해부터 본격적인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러면 뭐냐? 내 혼자 공부해가지고 좋구나 이게 아니고 다른 사람을 구할 창생할 수 있는 준비를 구체적으로 해야 된다. 하라는 거지. 하라는 거.